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우리 교과서 142쪽에 있는 변압기 U, 변압기 기름이죠. 변압기 기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저번 시간에 그럼 이 변압기가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어떤 종별일까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최고 허용 온도에 따라서 등급을 나눈다 그랬는데 그 등급을 어떻게 나누냐면 이렇게 나눈다 그랬죠? Y종. 그 다음에 뭐랬어요? 야. 이랬죠? 야. 야, AB. 그 다음에 뭐랬어요? FHC. 시험에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모든 변압기뿐만 아니라 모든 기기의 최고 허용 온도, Y종의 최고 허용 온도 이렇게 온다 그랬어요. 야. 그 다음에 뭐랬어요? AB, FHC 이렇게 온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거를 어떻게 외우라 그랬죠? 어떤 제가 엘리베이터를 탔더니 어떤 엄마하고 아기가 있는데 제가 엘리베이터에서 가끔 만나는 그런 그 아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엘리베이터를 딱 타니까 이 아기가 반가워서 저보고 할아버지 이랬습니다. 할아버지 이렇게 제가 할아버지 그러니까 누구든지 할아버지라는 얘기 좀 듣기 싫죠? 그래서 제가 장난으로 이제 애를 혼내주는 건 아니고 장난으로 야! 그랬더니 애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엄마 품에 안기면데 아이고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야! 그러고선 애비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FHC 이렇게 여러분들이 외우면 되겠습니다. 야가 중요하죠. 야, 애비 FHC 그리고 이게 몇 도씨부터 시작하냐면 최고 허용 온도가 90도부터 시작하는데 여기 H종이 180도입니다. 90도 딱 두 배죠. 이 간격이 얼마랬어요? 15, 15, 10, 25, 25. 이 온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A종 같은 경우에는 90에서 15 올라가니까 몇이죠? 105도. 105도씨입니다. 105도씨. 그 다음에 2종 같은 경우에는 몇 도입니까? 105도에다가 15를 더하니까 120도씨. 이거를 그냥 올라가면 못 외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H종 변압기 이렇게 나오면은 여기 이제 180도에 H종 변압기가 180도. 그래서 최고 허용 온도를 종별로 우리 전기기기 모든 변압기뿐만 아니고 직류기, 유도기, 변압기, 동기기 이런 모든 기기의 종별 최고 허용 온도를 여러분들이 암기를 우리가 한 거를 저번 시간에 이렇게 암기한다 이런 걸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최고 허용 온도라는 거는 여기에는 내부 온도만 하는 게 아니고 주변 온도와 변압기 내부 온도를 합한 것을 최고 허용 온도를 다 한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디까지 했냐면은 여기가 비종이 중요합니다. 여기가 요즘 색깔을 자 색깔을 비종이 왜 중요하냐면은 요 A종하고 B종이 중요합니다. 왜 A종이 중요하냐면은 그 우리 변압기를 쓰는 이게 이제 141쪽에 나와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여기를 보는 분들을 위해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교과서는 141쪽입니다. 141쪽을 한번 넘어가서 보면은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밑에 설명입니다. 유입 변압기로 기름이 유입 변압기라는 거는 기름이 들어있는 변압기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것 A종. 그러니까 A종의 최고 허용 온도는 105도씩이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쓰는 것은 A종 변압기이다. 우리 변압기에서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재료가 어떤 거냐면은 목면이나 견, 종이, 목재 이런 거를 Y종 재료에다가 이게 Y종 재료에다가 뭐라 한 거냐면은 니스를 함침이라는 건 니스 통 안에다가 넣어가지고 니스를 아주 탁 해가지고
절연을 한 거죠. 예. 재료는 Y종 재료고 거기다가 니스 함침을 한 것이다. 니스 통 안에다 넣고 끄집어내서 말리고 또 집어넣고 또 말리고 해가지고 만들어놓은 A종 변압기를 많이 쓰고, 여기 칸이 B칸인데 여기 B종에 있는 데는 B종은 여기서부터는 기름이 안 들어있어요. 여기서부터는 기름이 안 들어있습니다. 기름이 어떻게 있다? 없다. 그래서 전부 다 무슨 변압기냐면 건식 변압기입니다. 이게 저번 시간에 한 겁니다. 건식 변압기고, 근데 저번 시간에 또 처음 해가지고 또 그때는 정신이 없죠, 공부하기에. 예, 복습을 다시 한번 하는 겁니다. 건식 변압기이고, 이 건식 변압기 중에서 요 B는 몰드 변압기라 해가지고, 우리 변전실, 아파트나 또는 그 고층 빌딩에 있는 변전실에 변압기가 있는 변전실이죠. 거기서 쓰는 이 B형 몰드 변압기를 많이 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변압기율을 공부하는데 변압기가 들어있는 기름은 Y종, A종, E종 요 세 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개에 대한 변압기를 얘기하고 있다. 값이 싸죠. Y종, A종, E종은 B종, F종, H종 이렇게 가면 값이 비쌉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여기 변압기는 뭐라 했어요? YA E종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면 되겠습니다. 이걸 지우고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변압기가 뜨겁죠. 엄청 뜨겁습니다. 변압기가 뭐 말도 못하죠. 변압기가 이렇게 있으면 큰 변압기를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리면은 이 변압기 코일에서 발생하는 열뿐만 아니고 또 외부에 발생하는 온도도 있죠. 여름철 같은 데는 엄청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열이 펄펄 나는데, 예. 이 변압기는 어떤 기름을 집어넣어야 하는가 이런 뜻입니다. 절연 내력이 클 것. 절연 내력이라는 것은 이 변압기에 코일이 감겨져 있는데 이 변압기에 이제 기름이 들어있어요. 좀 내립시다. 좀 내려가지고 변압기 기름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다시 한번 그리겠습니다. 엉터리가 되네. 그림을 그리는데 변압기를 좀 크게 한번, 어차피 이제 여기 설명할 거니까 변압기를 한번 크게 그리겠습니다. 변압기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편의상 옆으로 끄집어내겠습니다. 편의상 옆으로 이렇게 끄집어내겠어요. 엄청 뜨거우니까 여기다가 이제 기름을 이렇게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연 내력이 클 것, 이게 변압기입니다. 변압기, 요 기름이 들어있는 거죠. 변압기 기름이 들어있는데 절연이 잘 돼 있을 것. 그렇죠. 이 변압기 여기 쪽 1차 측과 예를 들어서 1차 측과 2차 측이 있는데 1차 측하고 2차 측이 전기가 지리지리 잘 통하면 안 되겠죠. 변압기와 전기가 잘 통하면 안 되죠. 그럼 뭐 합선된 거나 마찬가지죠. 전기가 잘 안 통할 것, 절연 내력이 클 것 이런 뜻입니다. 비열이 커서, 비열이라는 건 열을 잘 전달하는 겁니다. 변압기 기름이 뜨거워졌어요. 빨리 열을 분산시켜야 됩니다. 비열이 커야 됩니다. 열을 분산시켜야 된다. 냉각 효과가 클 것. 이렇게 나와 있죠. 또 넘어가겠습니다. 인화점이 높을 것. 예를 들어서 한 60도가 되는데 인화점이라는 게 불이 붙는 점입니다. 60도가 되는데 불이 붙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예를 들어서 아까 최고 허용 온도가 예를 들어서 105도다. 그럼 105도에도 최고 허용 온도지만 여기에 불이 붙는 건 아닙니다. 인화점이 높은 거는 더 120도, 130도, 140도 이렇게 인화점이 높아야 돼. 불이 붙는 점이 높아야 되고 응고점이 낮을 것. 예를 들어서 영하 20도로가 내리는데 변압기가 얼어버려. 그럼 안 되잖아요. 그죠? 영하 20도는 흔히 있는 일이니까 영하 마이너스 40도, 마이너스 20도부터 마이너스 40도, 마이너스 50도 이렇게 내려갔을 때도 응고점이 낮을 것. 이런 변압기가. 근데 이제 이 응고점은
변압기가 워낙 안에서 전기가 통하고 열이 발산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 마이너스 50도, 마이너스 40도, 마이너스 20도 내려가는 일은 없습니다. 예, 하여튼 기본적으로는 어느 점이 어떻게 고체가 되는 점이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낮을 것 이런 뜻이죠. 열 팽창 계수가 작을 것. 변압기가 이렇게 있는데 아까 이 변압기 기름이 이렇게 있습니다. 변압기 기름이 있는데 막 이게 날이 덥다고 해가지고 이 팽창이 되면은 변압기 터질 수도 있죠. 계수가 열 팽창이 작을 것. 증발 감량이 증발하면 안 되죠. 고온에서도 산화하지 않을 것. 고온 날이 뜨거 변압기가 뜨거워요. 변압기가 뜨거워도 산화하지 않을 것, 녹슬지 않을 것 이런 얘기죠. 저런 재료 화학작용을 일으키지 않을 것. 화학작용을 일으키면 안 되니까 이런 변압기 위에 변압기 기름의 열화 방지 대책. 열화는 건 뭐냐면은 공기 중에 산소에 만나 산화작용을 일으키는 것이다. 어떻게 산화작용을 일으키느냐? 변압기의 호흡작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호흡작용이라는 건 뭐냐? 이런 겁니다. 여기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변압기를 제가 또 한번 다시 이건 이제 편의상 그림입니다. 변압기가 이렇게 있는데, 이제 편의상 옆으로 그리겠습니다. 옆으로 그리는 건 원래는 옆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편의상 여기를 변압기 1차측이라고 여기를 2차측이라 하면은, 변압기가, 자, 이제 언제냐면 여름철입니다. 특히 여름철이 많아요. 그 여름 아주 뜨거운 날 전봇대 위에 있는 변압기니까 외부 온도가 지금 35도씨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변압기 안에서도 이 변압기 내부에서도 변압기유죠. 변압기 기름인데 이 변압기 내부에 있는 기름도 뜨거운데 외부 온도도 뜨거워요. 그러니까 기름이 어떻게 하냐면은 팽창을 합니다. 뭐 당연히 팽창하죠. 근데 변압기가 꽉 닫혀 있으면은 폭발을 합니다. 변압기가 폭발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얼음이 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변압기유가 팽창을 하게 되는데 이 팽창하는 것만큼 여기에 막혀 있으면 터진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숨을 쉴 수 있도록 숨구멍을 만들어 놨습니다. 다시 숨구멍을 여기를 요렇게 가지고 숨구멍을 요렇게 만들어 놨어요. 숨구멍을 요렇게 만들어 가지고 공기를 이게 팽창하더라도 여기 있는 공기가 바깥으로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막았는데 이제 밤이 됐어요. 밤이 되니까 이 팽창했던 것이 어떻게 되냐면은 온도가 이제 떨어졌죠. 온도가 10도로 예를 들어 35도씨에서 예를 들어서 한 20도로 떨어지니까 이게 팽창했던 것이 다시 수축을 합니다. 그러니까 밖에 있는 공기를 빨아들이는 거예요, 이번에는. 근데 빨아들이다 보니까 이날 비가 왔어. 비가 와가지고 여기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이라는 건 H2O 물입니다. 그죠? 공기 중에 있는 물방울의 수분이 이 안으로 유입된다 그런 얘기예요. 수분이 유입되니까 이 수분이 유입되면은 이 변압기가 다 철심이니까 변압기 여기에 있는 들어와 가지고 철심을 녹슬게 하고 그 다음에 변압기 기름 자체가 이 H2O에 있는 공기 중에 산소와 산화작용을 일으킨다. 녹이 쓴다는 거예요. 산화작용이라는 거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뭘 하냐면은 콘서베이터라는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하나 지우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공기하고 직접 닿지 않도록 여기다가 뭐냐면은 콘서베이터라는 거를 달아주는데 이 콘서베이터라는 거는 질소 N2 가스를 달고 있어요. 질소 가스를. 우리 여러분들 여기 제가 써놨는데 과자 봉지에도 뭘 들어있어요? 질소가스를 넣어야지 그 과자가 바스락바스락 그러지 이 질소가스를 집어넣지 않으면 과자가 탱탱하잖아요. 과자 봉지가. 거기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질소가스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과자가 맛있는 바삭바삭하고 맛있는 겁니다. 만일 질소가스를 집어넣으면은 과자가 눅눅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질소가스는 수분을 다 흡수해 버립니다. 수분을 흡수해 버리니까 여기에 들어와 있는 공기 중에 있는 H2O 이런 거를 요 콘소베이터의 안에 있는 질소가 다 흡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질소가 무한정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이거 1년, 2년, 3년 지나면은 이 N2에 여기 공기 중에는 수분이 많이 들어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 이 콘소베이터에 있는 거를 뜯어내 가지고 다 고쳐야 돼요. 갈아주고. 그게 불편하니까 1차 관문을 하나 더 만들어 놓는 겁니다. 여기다가 뭘 만들어 놓냐면은 요거를 브리더라 그래요. 그래서 공기 중에 있는 브리더에도 똑같이 질소가스가 들어 있습니다. 똑같이 질소가스 들어있어 가지고 여기 외부에 있는 수분이 들어오면은 요 질소 요 브리더가 여기서 다 수분을 흡수하고 여기는 수분이 없는 깨끗한 공기만 호흡작용을 이거 호흡작용이죠. 호흡작용을 변압기의 호흡작용을 하는데 호흡작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럼 나중에 요 브리더에 있는 질소가스만 교환해 주면 되는 거죠. 그럼 훨씬 편하죠? 요게 1차 측 관문은 브리더. 이 변압기 안에 들어있는 거는 뭡니까? 콘서베이터. 둘 다 질소가스를 집어넣는데 이 질소가스는 변압기에 호흡작용을 하는 것이다. 외부에 있는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브리더. 됐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콘서베이터 설명했습니다. 콘서베이터 아까 설명했고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문제가 있는데 483쪽 483쪽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문제가 몇 번이면 여기 있네. 30번. 변압기에 콘소베이터를 설치하는 목적은 외부에 들어있는 여기 콘소베이터에 무슨 가스를 집어넣는다 그랬어요? 질소가스를 집어넣는다 그랬죠. 질소가스를 집어넣는 목적은 외부에 들어있는 H2O 수분입니다. 또는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막아가지고 뭐라 하는 거다? 열화 방지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또 있다 그랬죠. 콘소베이터하고 또 뭐가 있더랬어요? 브라더 미싱 있죠? 전 외울 때 브라더로 외웠습니다. 브리더. 아까 1차 관문이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원래 페이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페이지 등이 이게 몇 쪽이었냐면은 143쪽이었습니다. 143쪽. 됐고, 콘소베이터 들어있고, 여기 이제 이 변압기에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꼭 맞춰야 될 문제. 브루홀츠 계정기. 그 다음에 차동 계정기. 이거 같이 외워야 됩니다. 같이 외워야 돼요. 변압기 내부 고장을 변압기에 있는 변압기 고장입니다. 변압기 내부의 고장을 방지하는 것은 찾아내는 것은 브루홀츠 계정기와 발송합시다. 브루홀츠 계정기와 1차 비율 차동 계정기 이렇게 응용했습니다. 비율 차동 계정기 두 개인데 그러니까 시험 문제 답에 브루홀츠 계정기도 나오고 차동 계정기도 나오는 일은 없어요. 왜냐면 둘 다 변압기 내부 고장을 보호하는 거거든요. 변압기가 고장 났을 때 찾아내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1번 답이 브루치고 2번이 차동 계정기 이러면 안 돼요. 답이 두 개 나온 거기 때문에 꼭 하나만 나옵니다. 그런데 브루츠 계정기는 변압기 내부에 있고 비율 차동 계정기는 변압기 외부에 있어요. 여기는 변압기 외부는 안 그려놨으니까 변압기 내부에 어디에 있느냐. 근데 저는 시험에 여기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나왔어요. 변압기 탱크와 변압기 본체죠. 여기 변압기 코일이 감겨져 있는 변압기 본체와 어디 사이에 아까 콘소베이터 뭐가 들었어요? 질소가스가 들어있다 그랬잖아. 질소가스가 요 콘소베이터 요 사이에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기름이 보글보글 사고가 생겨가지고 이상이 생겨가지고 한번 변압기 유가 끓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쓱 여기 증기가 나오는데 요 증기를 찾아내는 게 뭐냐면 브루홀츠 계정기입니다. 변압기 내부 고장으로 인하여 절연류의 온도는 증기를 검출하여 경보 및 차단하기 위한 계정기다. 리레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변압기 탱크와 콘서베이터 사이에 설치한다. 변압기 어디에 있느냐? 콘서베이터와 변압기 본체 사이에 있다. 571 보겠습니다. 571 몇 번이냐면은 30번이네요. 30번. 다시 500 브루치게 된 571쪽 38번이네. 38번. 자. 브루홀츠 계정기의 설치 위치는 변압기 본체와 콘서베이터 사이에 있다. 이렇게 있죠? 네, 이렇게 있고 브루홀츠 계정기는 변압기 내부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없네. 여기는 아까 여기 있네. 비율 자동 계정기는 변압기 외부 회로에 접속되어 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앞으로 가서 한번 보고 보내겠습니다. 143쪽. 비율 차동기는 어디에 있냐면은 그림이 여기 안 그려 있기 때문에 전기 설비에 있는 거하고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301쪽에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 301쪽에 있어서 301쪽을 한번 가보고 한번 그 도면을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기 전에 잠깐 변압기 내부 고장 발생 시 1, 2차 측에 설치한 CT의 2차 측의 억제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차가 일정 비율 이상이 됐을 때 계정기가 동작하는 방식이다. 우리 저번 시간에 CT 배웠습니다. CT는 계기용 변류기. 전격이 몇이라 했죠? 변류기 위에 뭐라고 써 있어요? 예를 들어서 600에 5A 이렇게 됐으면은 1차 측에 주회로에 600A가 있으면은 여기는 5A가 나타난다. 만일 그런데 여기가 5A로 나타나지 않고 6A로 나타났다. 그러면은 여기는 얼마인가? 이런 것도 구하는 것이랬죠. 자, 그런 거는 이렇게 한다 그랬어요. 600일 때 5A야. 얼마일 때 6A느냐?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아 5x는 이코로 600 곱하기 6 x는 이코로 5분의 600 곱하기 6이니까 52에다가 뭐 이렇게 계산하면 답이 얼마 나오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다고 계산하는 걸 어제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복습하는 거죠. CT는 이렇고 PT는 뭐라 했어요? PT는 계기용 변압기. 그래가지고 전격이 몇 볼트라 했어요? 110볼트로 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뭐 345kV일 때 100볼트가 탁 나와 있으면은 110볼트만 보면은 여기 345kV가 걸려 있구나. 이게 만일 여기에 갑자기 뭐 0볼트 탁 그러면 여기 어디가 사고가 난 거예요.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게 PT. 여기 있는 거를 오늘 CT란다. 이런 거를 저번 시간에 공부했고 이런 거를 PCT 이런 PCT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통과하겠습니다. 통과. 자, 이렇게 해가지고 비율 차동 계정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율 차동기를 우리가 그림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으니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몇 쪽을 간다 그랬어요? 301쪽이네요. 여기 301쪽, 301쪽을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301쪽 그림을, 자, 여기는 그림이 이렇게 있는데 이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어떤 거냐면은 154 KB가 갖고 있는데, 예. 조금 더 보겠습니다. 154 KB 선이 가고 있습니다. 버스를 해가지고 선입니다. 선이 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같은 데는 아주 우리나라 기간 산업에 아주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세계 반도체 시장에 세계에서 모두 쓰이는 모든 컴퓨터의 40% 이상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겁니다. 그런데 이 정전이 돼 보십시오. 큰일 나죠. 그러니까 선을, 여기는 이제 단선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154가 들어가고 있는데 선을 한 선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게 여기 154가 걸리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한 선만 그리는 거예요. 이게 이런 뜻이 아니고, 여기 154가 걸려 있으면은 154를 한 선이 아니고 다른 선에서 또 하나를 이렇게 두 개를 해가지고, 여기 혹시 선이 고장 나더라도 이 선에서 전기를 받을 수 있도록 정전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해 놓은 것이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요 87T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비율 차동 계전기라고 얘기하고, 또는 차동 계전기 또는 비율 차동 계전기라는데, 여기에 흐르는 전류의 양과, 여기에 이 변압기입니다. 변압기인데 여기에 흐르는 전류의 양이 딱 정해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CT에 있는 건 뭐라 하냐면 CT가 있네요. 이거 확대해 보니까, 확대하겠습니다. 확대하니까 여기 CT가 있는데, 이 CT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빨간색 쓰겠습니다. CT는 이거 3이라는 거는 원래 세 선이 내려온다 그런 뜻입니다. 600에 여기에 정상적으로 600A가 흐르면 600A 정도가, 이건 계속 바뀝니다. 여기 흐르는 전류는 계속 바뀝니다. 부하 쪽에서 전기를 많이 쓰면은 더 많이 흐르고, 기본적으로 600에 5A가 나타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서 감지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감지를 하고, 여기 암페가 있으니까 요거 계기죠, 계기. 그러니까 여기 몇 볼트가 되어 있냐면은 몇 암페로 됐어요? 기본적으로 5A가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바뀝니다. 6A가 될 수도 있고, 뭐, 또 4A 될 수도 있는데, 그 4A가 된다는 얘기는 여기 흐르는 전류가 작아졌다 이런 뜻입니다. 기본이 하여튼 5A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율 차동 계정인데, 비율 차동기에 들어오는 전기와 나가는 전기의 차가 일정해야 되는데, 차가 비율이 이상한 거예요. 변압기가 비율이 있거든요, 여기가. 예. 이게 비율이 몇이냐면 154 kV를 받고 22 kV로 다운시키는 겁니다. 15만 4천 볼트를 받아가지고, K니까 1000이죠, 만. 2만 2천 볼트로 다운시키는 것이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기본적으로 600A일 때, 600A, 보통은 600A 정도로 정해져 있는데, 갑자기 600A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몇 암페어, 2000A 이렇게 하면 변압기가 고장난 거죠. 또는 갑자기 여기 계기용 변압기에 있는 CT에 있는 값이 0A가 됐어. 그럼 틀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럴 때 요 ABB 공기 차단기가 탁 차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압기의 외부에 걸어준 것, 비율 차동 계정기. 변압기 내부에 걸어준 것, 뭐랬죠? 브로홀츠 계정기. 변압기를 보호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면 되겠습니다. 어디로 가냐면은 그 문제가 어디 있냐면은 여기 한번 해서 넘어가니까, 여기 뭐냐면은 아까 87T가 뭐 있냐면은 요게 비율 차동 계정기였어요. 비율 차동 계정기.
비율 차동기 계정기의 기능은 뭐냐? 뭘 한다 그랬어요? 내부 고장 시 변압기 보호를 한다. 변압기 내부 고장 시 변압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빨리 차단한다. 그 스프리도 돼 있어요. 변압기 내부 고장 시 변압기를 보호하는 곳으로 변압기 외부에 설치하는 것은 비율 차동 계정기. 변압기 내부에 설치하는 것은 브루루츠 계정기였는데 브루루츠 계정기는 어디에 설치하냐면은 잊어버렸어요. 변압기 유가 있으면은 변압기 본체와 그 다음에 위에 뭐가 있냐면은 콘소베이터가 있다 그랬어요. 콘소베이터가 있는데 콘소베이터 안에 있는 관 안에 요게 뭐가 들어있다 그랬어요. 어디 가서 브루루츠 계정기가 여기에 들어있다. 그래서 변압기에서 이상이 생기면은 요게 기름이 펄펄펄 끓으면은 요 증기가 나오는데 요거를 감지해서 차단기가 탁 떨어지도록 되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변압기 내부 고장 보호는 비율 차동기와 또 하나가 뭐였어요? 브루루츠 계정기가 있다. 그런데 이제 144쪽 넘어갔습니다. 144쪽. 변압기의 온도시험만 갔습니다. 이것도 변압기의 실부하 시험은 실제 부하를 걸어서 시험하는 방법으로 전력 손실이 크기 때문에 소용량에 한다. 온도시험을 하는데 실제 부하를 걸어서 하는 것. 이게 무슨 말하면은 변압기가 이렇게 있으면은 변압기에 기름이 들어있죠. 변압기 기름이 들어있는데 실제 부하를 걸어서 여기에 있는 온도 시험을 얼마가 흘렀을 때 몇 암페어가 흘렀을 때 I1, I2라면은 I2가 얼마가 흘렀을 때 이 변압기에서 얼마만큼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측정하는 것이다. 조그만 것이 소용량에 사용하는 거고 반환부하법은 뭐냐면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반환부하법인데 반환부하법은 예를 들어서 A라는 변압기가 있고 용량이 같은 거를 이제 되게 하는데 A 변압기가 있고 B 변압기가 있으면은 A 변압기와 B 변압기를 병렬로 운전하고 2차 측은 달지 않는 겁니다. 2차 측은 달지 않고 여기에 전원을 집어넣으면요. 여기 부하가 걸려 있지 않으니까 여기 부하가 없는 겁니다. 이 부하가 없으니까 여긴 전기가 흐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안에 있는 A 변압기와 B 변압기에는 손실이 있잖아요. 손실만큼의 전류가 흐르고 거기서 이 전류가 흐르는 것에 따라서 열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반환부하법이라 한다. 됐죠? 이거는 실제 여기 부하를 건다 안 건다? 부하를 걸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2차 측에 이 부하를 걸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요거를 반환부하법이라 한다. 그래서 실부하법은 용량이 작은 것. 기본적으로는 반환부하법을 사용하는데 변압기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발전기나 전동기에서도 반환부하법을 사용한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553쪽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23번. 553쪽. (553쪽에) 문제 몇 번은 23번입니다. 23번. 23번에 보니까 다음 중 변압기의 온도 시험 상승법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은 23번의 답이 여기 다른 법이 없어요. 실부하법 이러는데 실제 부하를 거는 거는 소형에 사용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정답은 아닙니다. 원래는 정답은 뭐냐면은 이 말이 나오면 안 되고 원래는 뭐가 나와야 돼요? 반환부하법이 나와야 돼요. 반환부하법이 나와야 되는데
이 반환부호법이 안 나오고 실부화법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은 반환부화법인데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시험 문제 내는 사람이 조금 뭐랄까 좀 세밀하지 못했다 할까요? 이 세밀하지 못한 시험 문제입니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은 반환부호법인데 여기는 만일 반환부호법이 따르면 여기 반환부호법이 답이죠. 근데 반환부호법이 없으니까 실부화법 이렇게 해놨어요.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여기서 해설 한번 보겠습니다. 해설 보겠습니다. 용량이 여기 설명이 있으니까 변압기 온도 시험은 여러분들이 해설을 한번 읽어보면은 가장 정확하게 온도 시험을 할 수는 있는데 용량이 큰 변압기는 사용하기가 어렵다. 얘기를 했습니다. 용량이 큰 변압기는 어떻게 한다 했어요? 반환부화법을 사용한다. 있습니다. 이름은 세 가지는 반등심으로 암기한다. 등심 반만 주세요. 이게 반등심. 등심이 너무 맛있고 비싸요. 그래 반만 주세요. 반등심으로. 변압기의 온도 시험은 반등심으로 암기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겠고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144쪽. 그 다음에 넘어가니까 변압기가 이제 뜨거워요. 뜨거우니까 이제 식혀줘야죠. 식혀주는데 식혀주는 방법이 건식, 잔행식, 철심 및 곤선을 공기에 의해 냉각하는 방식이다. 그냥 조그만 변압기. 건식, 잔행식. 건식, 잔행식이 뭐냐면은 우리 M16 소총 있죠. M16 소총은 여기 이제 해가지고 구멍이 뻥뻥뻥 이제 공기를 해가지고 M16 예. 그래가지고 16 소총이 있는데 건식 예, 건식 소총이죠. 그 북한에 있는 옛날에 6.25 때는 따발총은 여기 뭐가 들어있냐면 수통이 들어있어요. 수통. 그리고 물로 식혀줍니다. 무슨 식이에요? 순행식이죠. 순행식. 예, 순행식입니다. 이거는 건식. 말은 그냥 자동으로 식혀주고 건식 풍냉식. 건식 잔행식 변압기를 송풍기 등으로 강제 냉각하는 방식. 예. 건식, 잔행식 변압기를 송풍기 등으로 강제 냉각하는 방식인데 여러분 컴퓨터도 있는데 컴퓨터가 있으면은 그 컴퓨터에 그 저 안에 주요로 IC가 있잖아요. 거기 뭐가 달렸어요? 팬이 이렇게 달렸어요. 너무 뜨거우니까 이걸 식혀줍니다. 식혀주는데 여기 그냥 아무것도 없잖아요. 공기잖아요. 건식 무슨 식이에요? 팬을 두른다. 팬. 이거 팬입니다. 팬. 나는 조용필 팬이다. 나는 누구를 정수라 팬이다. 뭐 이선희 팬이다 할 때 팬, 팬. 팬이 있고 그 뜻이 하나는 날개라는 뜻도 있고 날개. 우리 여기서는 지금 팬이 날개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뜻이 뭐 있죠? 그 우리가 사람 좋아하는 사람 우리가 얘기하는 팬, 이게 팬입니다. 앞에서 우리 저 N은 동기속도 N은 있고로 P분의 120 F 이거 틀렸습니다. 이거 무슨 설명? 세컨드 하면은 세컨드는 두 개의 뜻이 있는데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초 우리가 얘기하는 세크죠. 초의 뜻도 있고 두 번째는 퍼스트 세컨드 둘째의 이런 뜻 있죠. 둘째의 이거 참 공부하기도 참 힘이 들어요. 자 다음 유입잔행식. 유입잔행식은 기름을 집어넣는 거. 우리가 지금 아까 야 이렇게 했죠. A, B 이렇게 했는데 Y종이나 A종이나 E종은 뭐가 들어있다 그랬죠? 기름이 들어있는데 유입 잔해식 기름을 집어넣고 그냥 스스로 식혀주는 것. 또 유입하는 식 기름을 집어넣고 또 뭐도 해줘요? 바람도 넣어주는 것. 바람도 식혀서 방열기를 설치함으로써 냉각 효과를 더욱 증가시키는 방식. 유입 순행식
기름도 넣어주고 물도 순환시킨다. 자동차 엔진 냉각 방식이다. 그러면 자동차 보면은 물도 넣어주고요. 그 물이 엔진으로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엔진 옆에 있는 관으로 물이 이렇게 통하게 해가지고 물을 나오게 해가지고 순환시켜줍니다. 순환시키고 자동차 앞에 보면은 여기 또 라지에이터가 있어요. 여기 해가지고 쭉 이렇게 순환시켜주면은 여기서 뜨거운 물이 나오면은 자동차가 막 달리면서 자동차만 이것도 식혀주는 거죠. 식혀준 물을 다시 집어넣고 또 이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엔진 안에 기름이 들었죠. 엔진 오일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냉각수도 하고 그 다음에 기름도 넣어주는 것, 기름도 넣어주고 그 다음에 물도 넣어주는 것, 그 다음 유입 송유식 기름도 넣어주고 또 기름을 돌려주는 것, 송유. 변압기 외압 내에 들어있는 기름을 펌프를 이용하여 외부는 냉각시켜서 냉각시켜서 다시 내부로 공구하는 대용량 변압기에 사용하기 크기 때문에 60메가볼트 암페아, 메가는 10의 6승이죠. 10의 6승 볼트 암페아의 대용량 변압기에 사용한다. 이건 또 가끔 나와요. 60메가볼트 대용량 변압기에 사용하는 방식은 유입 송식이다. 기름을 넣어주고 또 다른 여기 물을 넣어주는 대신에 뭘 집어넣어준다? 기름을 돌려준다. 이런 뜻입니다. 예, 대용량 변압기에 사용하는 것이 있다.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145쪽 변압기의 이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